다시 읽는 고사성어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계양도 또는 목계지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사성어 책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만 우리가 교훈으로 새겨둬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계양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나무목에 닭개입니다. 닭. 그리고 양은 기르다 하는 뜻이에요. 기를 양. 도는 이르다, 도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목계란 말이 있습니다. 목계는 나무로 만든 닭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양도 이렇게 길렀다. 나무로 만든 닭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나무목은 일단 부수자죠. 나무목이고 닭개자는 이 글자가 좀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거는 어찌해라는 글자예요. 여기 이제 세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조는 부수자인데 이 글자는 잘 보면 이렇게 손톱조에 그리고 작을 요자가 있습니다. 작을 요자가 있고 아래 큰 대자가 있다. 어찌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본 해석 중에 조금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래에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손입니다. 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물항아리를 인다든지 할 때 여기 또아리라는 걸 놨죠. 여성들이 또아리를 넣고 이렇게 끈을 입에다 물고 이렇게 한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조선 여자들이 머리에 물을 이는 항아리에 물을 이고 또아리를 놓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학자 중에.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사람입니다. 여기 큰 데는 사람이죠. 그리고 손입니다. 사람을 손으로 줄로 묶었다. 여기 작을 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다. 쭉 연결이 있다.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엮어서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새를 줄에 묶어서 키우는 새. 옛날에 시골에 닭을 보면 발에 이렇게 실을 하나 묶어서 이렇게 키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쨌든 그렇게 닭개입니다. 자, 그리고 기를 양은 보면 자세히 보면 양양에다가 먹을 시계예요. 밥식자죠. 그렇죠? 네, 위에 부분 이것이 조금 합쳐져서 모양이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양양자와 밥식자,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을 먹여 기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양을 먹여 기른다. 자, 이르다, 도착하다 하는 것은 이를 짓자예요. 도착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금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모양을 보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박힌 모양이에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땅에 박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도착했다. 그래서 이 글자로도 이르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칼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칼도라기보다는 옛 글자에 보면 사람 인자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화살을 주우러 또 사람이 가겠죠. 그래서 이를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목계양도 나무로 만든 닭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닭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사가 성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전이 어디냐면 장자, 달생편에 나옵니다. 달생이라는 것은 아주 통달한 사람이다. 아주 지금 얘기했지만 달인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장자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시리즈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만 저도 문장이 그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려운 글자가 몇 자 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걸 듣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좀 더 하실 분은 사전 역편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옛날 제 나라에春秋전국시대 제 나라에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닭을 상당히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보통 닭이 아니라 싸움닭, 투개를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기성자가 왕을 위하여 제 나라의 왕을 위하여 투개를 이렇게 기르게 되었어요. 왕이 불러서 당신 이 훌륭한 싸움닭을 한번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닭을 한 마리 줬습니다. 자, 10일이 문 열흘쯤 지나서 묻습니다. 개 2호. 자, 그 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좀 잘 조련이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기성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야, 아직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방, 허교, 이
시기 이렇게 됩니다. 방 아직 한창 허교 허세를 떨고 교만하고 지금 닭이 상당히 괜찮은 닭을 구해다 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야 좋은 투개를 만들어 보라 할 때 아무 닭이나 준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아주 정말 괜찮은 족보 있는 닭을 줬겠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이놈이 아직 얼마나 허세를 떨고 교만한지 그리고 자기의 그 닭의 그 날카로움 그것만 믿고 있다. 지금 한 열흘쯤 지나서 키웠는데 지금 말하자면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왕이 다시 10일 우문, 10일쯤 지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기성자가 와 아직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유응향경이라 아직도 응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향경 소리와 그림자에 아직도 반응을 너무 한다. 결국은 어떤 닭이 가까이 오니까 닭이 오는 소리가 들으면 막 이렇게 사나움을 드러내고 또는 닭의 그림자만 비춰도 싸우려고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리나 어떤 모습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0일이 지나서 또 물었습니다. 10일 우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와, 답하되 아직도 아니다. 미야. 아직도 질시한다. 아직도 뭔가 아주 노려본다는 얘기예요. 질시하고 그리고 성기다. 아직도 그놈의 기가 아직 한창이다. 아직 기가 안 죽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났죠? 세 번째 물었으니까 또 10일이 지나서 묻습니다. 10일이 지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자가 와, 기는 이제 어느 정도 또는 어떤 기미가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 수유명자, 비록 명자 우는 것, 그러니까 다른 닭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꽃기호하고 울겠죠. 또는 뭐 다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는 자가 있어도 누가 다른 닭이 아무리 울어도 이무변이라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닭이 울든 말든 다른 닭이 울든 말든 이놈은 깜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망지, 이것을 보는 것은 비슷하다, 닮았다, 사예요. 목계, 이놈을 보고 있느라면 꼭 나무로 만든 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열흘씩 네 번째니까 벌써 4주가 지났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닭이 막 달라들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기덕전이라, 그 닭의 투개가 그 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닭이. 아주 완전하다, 이제는. 그 닭이 완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닭은, 무감응자. 네. 감히 응하는 자가, 다른 닭이 감히 응하는 자가 없다. 이 덕이 완전히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가 다른 닭이 이 닭에게 달라들려고 반응하는 닭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도망간다. 주의.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닭들이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오면 다른 닭들이 막 소리만 내도 또는 그림자만 비춰도 막 이렇게 달라들려고 이렇게 사납던 것이 40일 훈련을 시키니까 아무리 닭이 울고 막 이렇게 오더라도 이놈의 닭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기성자가 닭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싸움 닭이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나무닭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어쨌든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목계 양도입니다. 이제 목계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목계로 만들었다. 그것이 사자성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계로 키웠다. 그리고 목계처럼 훈련되었다. 그런 뜻이죠. 목계는 말 그대로 나무다김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양이 높고 매우 점잖은 사람을 일으켜서 목계다, 목계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한자 문화권의 고사성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실 접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것은 목계지덕이라고도 합니다. 목계의 덕이다. 목계가 가진 덕이다. 품성이다. 목계의 덕이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흔들림이 없다. 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적 앞에서 꼼짝도 않는다. 네. 상음닭이 나무닭처럼 이렇게 훈련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수양을 쌓아야 완전한 덕을 지닌다. 이 최고의 투계를 만드는 기승자에 의해서 조련된 닭은 사납게 이렇게 싸우는 닭이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는, 적 앞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러한 닭으로 키워졌다. 그것이 목계지덕이다. 결국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사람도 이렇게 수양을 쌓아야 완전한 덕을 지닐 수 있다. 이런 말이 목계지덕이 되겠습니다. 좀 어땠나요? 예. 혹시 좀 더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찬찬히 훑어보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목계지덕이란 말은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계양도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 목계양도, 목계지덕. 자, 여기 제가 경청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이 말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그 이병철 창업주께서 아들 되는 이건희 회장께 유언과 비슷하게 주신 교훈이 이 목계지덕과 경청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목계와 같은 그런 품성을 지녀야 된다. 결국은 삼성이라고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과 항상 경쟁할 때는 정말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또는 어떤 데는 호전적으로, 또 어떤 데는 물론 타협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로 만든 닭처럼 정말 굼쩍달싹하지 않는 그 뚝심이라든지, 또는 수양이 됐다 하면 겸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계양도, 목계지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